이 정도 한 5분 지났는데 다 온 것 같지? 오늘 한 절반 넘게 안 온 것 같죠? 그치. 오늘 시험 보면 보통 아이들이 잘 안 옵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오늘 꼭 수업을 했으면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애기들 늦게 시작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되게 타이트하게 진도를 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해야지 선생님이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모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애기들이 이제 여기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선생님도 알거든? 너무너무 잘했고,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선생님도 시험지를 5시 넘어서야 시험지를 받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 연구실 풀 돌려가지고 지금 PPT를 만든 상태여가지고 글자 아마 오타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답도 안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선생님이 푼 걸로 어디 한번 해설해 볼게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1, 2, 3, 4, 5 여기서 딱히 틀릴 건 없었어. 혹시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은 2번 같은 경우 팔정도라고 해가지고 불교 이야기 중에 선생님이랑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긴 할 겁니다. 팔정도가 나왔는데 요거 정사유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다 정리해 줄 거예요. 근데 이거 팔정도 딱히 몰랐어도 밑에가 도가이고 갑이 불교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3번은 뭐 독해형 문제, 4번도 독해형 문제, 5번도 독해형 문제여가지고 6번 오답률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6번 어디 한번 볼게요. 혹시 시험지 가지고 왔어, 애기? 응. 자, 이제 6번부터 보면, 자, 얘 자연윤리죠. 갑이 레오폴드, 그리고 을이 칸트인 건 어렵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거 자꾸 징징거리는데.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게 오답률 1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4번 골라서 낚인 친구들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거든.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거 자체를 딱 그냥 읽었을 때 잘못 읽으면 검토할 때도 좀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4번 아이들 많이 낚였겠다라는 생각했거든. 그러면 어디 한번 볼까요? 기업 같은 경우 인간은 토지를 단지 자원으로만 이거 한 사람만 긍정할 질문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만 긍정하면 되는 거야. 이 경우 인간은 토지를 단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부분 토지를 단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 레오폴드 입장에서 긍정하잖아. 왜? 레오폴드 입장에서 자연에 대해선 경제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 관점으로만은 안 된다 그랬어. 이거는 괜찮아. 하지만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되지. 언제나 경제적 관점과 더불어 윤리적 관점, 즉 여기 심미적 관점, 윤리적 관점 같이 봐야지. 따라서 이 부분 경제적 관점으로만이라는 건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얘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레오폴드가 긍정할 말이기 때문에 이거 레오폴드 한 명만 긍정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 기억에 맞는 말. 두 번째, 생명이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인데 둘 다 XX입니다. 왜냐?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항상 예시 자체를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어.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사슴 개체수 조절 가능하다고. 근데 생각해봐봐. 지금 생명이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다? 얘 생명이 있는 것마저도 도덕적으로 정당한데 당연히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리고 칸트 입장에서는 생명이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다? 레오폴드 입장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라면 칸트 입장에서는 인간중심주의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의 파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 있겠지. 인간을 위해서라면 기타 등등등. 따라서 얘는 XX여서 니은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연에 속하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존재가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인간, 동물, 식물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칸트 입장에서는 자연에 속하면서 권리를 지닐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됩니다. 권리라는 개념을 들어간다면 이건 도덕적 지위를 가진 거라고 볼 수 있거든. 따라서 얘는 5가 됩니다. 근데 리을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미는 성립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 식, 생이잖아. 그리고 칸트는 뭐야? 인간 중심주의잖아. 근데 그 인간에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자신 이외의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칸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칸트는 현존하는 인간들 사이에 윤리 규범이 성립한단 말이야. 그럼 인간들 사이니까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의 윤리가 성립되는 거야. 그러니 얘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 불가능하다. 여기 인간 이외래. 자신 이외의 얘 칸트 입장에서 인간도 가능하잖아. 자기 이외의 다른 인간. 따라서 얘는 XX가 됩니다. 근데 아마 낚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 근데 선생님 좀 안타까운 게 지금 2반 같은 경우는 우리 8번에 개념서부터 시작해서 킬러 마스터까지 막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풀 시간 자체가 없었어. 선생님이 지금 엑셀표 위주의 압축적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이랑 모의고사도 풀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얘를 해석도 할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건 좀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예,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9번 볼까요? 9번 같은 경우, 답은 홉스, 을이 로크인 건 모르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웬만해서는, 선생님이 그 얘기 했었나? 나는 장담할 수 있다고. 어떤 장담이요? 있잖아. 문제가 나왔어. 9월 모평이든 수능이든. 선생님이 가진 엑셀표의 조합을 통해서 애기들 전부 다 이거 다 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걸 못한 이유는 5시에 선생님 막 문제 받아가지고 선생님 막 급하게 5시에 문제 풀어가지고 지금 오는 데다가 연구실에서 지금 막 PPT 만들어서 오다 보니까 이 선지에 대한 출처를 선생님이 지금 만들 수는 없거든. 오늘 이제 밤에 가서 만들겠지. 근데 이거 우리 요것만 해도 생각해보면 8번 요거죠. 6번 문제만 해도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 우리 엑셀표에 인간에 대한 의무라고 이야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오면 아 엑셀표에 그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요 부분도 마찬가지야. 이 부분도 홉스 로크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손글씨 있죠. 오늘 선생님이 손글씨 2개 이게 하나 줬어. 이제 이건 뭐냐면 오늘 선생님이랑 얘기들 새 책 나갈 거거든. 에티켓이라고 하는 그 새 책 받아서 공부할 때 이거 가지고 다니세요. 이게 하나의 부교재처럼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럼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킬마에 손글씨 여기 다 적혀져 있긴 하잖아. 근데 이거 킬마 들고 다니기 너무 무겁단 말이야? 근데 한꺼번에 같이 볼 때에는 얘가 더 좋거든. 그래서 이거랑 에티켓이랑 같이 가지고 다니는 거고 애기들이 공부한 내용 자체로만 본다면 홉스의 내용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페이지로는 지금 몇 페이지냐면 애기들 홉스 페이지로는 135페이지 홉스 손글씨죠. 자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 그 시작이 홉스는 물론 선생님이 지금 중요한 것 때문에 여기다 잠깐 넣어놨어. 선생님이 애기들 오기 전에 PPT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딱 여기까지만 시간이 됐어. 전쟁 상태죠? 왜? 본성이 악해. 거기 옆에도 써있죠? 처음 시작 자체가 얘 성악설이잖아. 본성 악하잖아. 거기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 악한 본성 때문에 자기 보존 위해서 싸우는 전쟁 상태. 이게 자연 상태란 말이야. 하지만 그 자연 상태도 평등한 자유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자유권을 지니며 자기 보존 위의 경쟁. 그래서 거기 쓰여 있을걸? 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건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이지. 자 이제 이렇게 홉스라면 로크 같은 경우 자연 상태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고 기본권을 지닌 상태죠. 자 기억부터 볼까? 절대 권력은 시민의 소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는 쓰여있지 않지만 거기 밑에 쓰여있죠.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이게 국가가 만들어지는 이유야. 홉스 입장에서 135페이지에. 근데 거기 쓰여있는 그대로야. 맞는 말이죠. 니은, 갑,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일 수밖에 없다. 맞는 말이죠. 그에 비해 로크 같은 경우는 전쟁 상태는 아니지만 전쟁 상태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자 이제 디귿입니다. 을,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X, 왜 능력이 없어? 자연법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준 성글씨에 선생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어놨어. 왜 그러냐면 이거 업그레이드 시켰거든 선생님이 킬마 다음 버전으로.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 손글씨 봐봐. 페이지로는 지금 몇 페이지냐면 손글씨 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근데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다? 이 34페이지 35페이지에 얘 벗어나는 문제 안 나옵니다. 왜?
모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전부 다를 EBS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다를 꼬깃꼬깃하게 넣다 보니까 손글씨가 아니라 선생님 텍스트로 쓴 거거든. 그래서 오늘 나눠준 이 자료에 이 내용을 봐봐. 지금 둘 다, 즉 홉스 입장에서도 로크 입장에서도 전부 다 자연법 존재해. 애기들 필기에도 쓰여 있었을걸? 둘 다 자연법 있잖아. 물론 루소마저도 자연법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어? 자연법, 루소, 홉스, 로크 전부 다 자연법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다. 근데 다만 이제 홉스, 로크니까 오늘은 다만 이 둘의 차이가 있죠. 홉스 같은 경우 자연법이 외적 규범의 기능을 하지 않고 하지만 로크 같은 경우는 외적 규범의 기능을 하죠. 외적 규범의 기능을 하는 자연법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X, 그래 디귿 안 됩니다. 그리고 리을, 여기 평등한 자유의 주체래. 여기도 기본권을 지닌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대. 당연히 기억, 리을 골라. 답 4번입니다. 그리고 X표에 더 강력한 X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계속하는 말이야. 지금은 너무나도 빠르게 모든 단원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지만 애기들이 킬말을 X표를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을 만큼 공부하면 그 조합을 통해서 답을 골라낼 수 있거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9번을 봤다면 이제 10번으로 가볼까요? 10번,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인 상황입니다. 자,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그 분배는 모두 정의로운가? 자, 롤스는 긍정하고 노직은 부정하는 말인데 애기들, 이 또한 선생님이 손글씨에 쓰여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손글씨에 선생님 여기에 절차적 정의 얘네 둘 다를 묶었잖아.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롤스에게 그 공정한 절차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무지의 베이라의 합의될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 노직 입장에서 그 절차의 공정성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취득과 양도의 절차의 정당성이지. 그러니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분배 모두 정의로운가? 롤스 노직 긍정할 말이야. 따라서 A에 들어갈 수가 없어. A 같은 경우는 롤스만 긍정하고 노직은 부정할 말이거든. 따라서 얘는 오기 때문에 A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니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의 합의는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게 하는가? 자, 선생님이 애기들에게 외워달랐던 게 있었어. 무엇 외워달라 그랬어? 엑셀표 여기 우리 책으로 가볼까요? 왜냐면 분명히 책에 형광펜 쳐 있거든. 페이지 67페이지. 페이지 67페이지에 리얼 사회라는 그 포인트. 여기에 정의의 원칙하에 굴러가는 리얼한 사회 밑에 선생님이 제발 얘 좀 외워달라라고 선생님이 진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 공정으로서의 합의, 공정으로의 정의관에서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선생님이 왜 이거 외워달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진짜 변형돼서 많이 나와. 이게 시민불복종의로 붙어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냥 그 협동체 자체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자 생각해봐.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가 정의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잖아. 차등의 원칙, 그 X표 중에도 있었어요. 차등의 원칙은 호혜성을 근간으로 한다. 서로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야. 상호 이익. 따라서 당연히 롤스 입장에서 긍정할 말이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롤스만 긍정하면 맞는 말이니까 지금 노직은 상관없지요. 그러니 니은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디귿 가볼까요? 최소국가가 시민들의 권리를 차별적으로 보호할까? 애기야, 최소국가는 시민들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해주겠지. 이거를 고르진 않았겠죠, 설마. 그지? 디귿은 X. 그리고 이 부분도 똑같죠? 취득의 원칙과 이전의 원칙을 충족했다면 이거잖아. 취득과 양도의 절차가 정당하다면 그 분배는 정의로워. 그러니 취득의 원칙과 이전의 원칙을 충족했다면 그 소유 모두 정의롭죠? 노직 입장에서 맞는 말. 리을 같은 경우는 롤스와 상관없이 이 C 같은 경우는 노직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리을 맞는 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가볼까요? 1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요라고 하면 롤스입니다. 자, 생각해보자. 우리 선생님이 이거는 너무 띄워주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얘기도 기억나죠? 우리 정의의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랑 약속했었어.
선생님과 수업을 들었던 애기들은 정의의 원칙 1원칙, 자유는 평등하다. 2원칙, 첫 번째 차등의 원칙, 세 번째, 요거 2의 두 번째죠. 기회균등의 원칙. 그래서 자유는 평등하다,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은 지켜야 하는 거야. 얘는 지켜야 하는 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반한 법. X1, Y1, Z1은 약한 부정이. 얘는 심한 부정 아니라 그랬어. 약한 부정이는. 강한 부정이 X2, Z2. 왜요? Y2는 강한 부정이라고 할지라도 차등의 원칙 위반은 심한 부정 아니다. 그래서 애기들에게 분명히 시험장에서 새로운 표현이 등장할 것이다. 근데 그 새로운 표현이 X2에 해당하는지 Y2에 해당하는지를 애기 스스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을 판별해줘야 된다. 암기가 아니야. 생활과 윤리가 애기들에게 암기형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얘가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왜 약한 부정이는 심의부정의 대상이 아닌지, 왜 체제의 안전성을 위협하거든. 약한 부정이까지 다 심의부정의 대상으로 하면. 그러니까 강한 부정이 그 중에서도 자유는 평등하다를 심각하게 위반한, 그 중에서도 기회의 균등을 심각하게 위반한 얘네들이 심의부정의 대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심의부정의 대상 어디 한번 볼까? 국가의 처벌? 선생님, 저 이거 본 적이 없는데요? 없지. 지금까지 평가원이 이 선지를 낸 적이 없어. 근데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정의의 원칙에 그 첫 번째가 뭐야? 난 정의의 원칙 제발 그 첫 번째 자유는 평등하다에 그 기본권도 외워달라 그랬어. 선생님이 실제로 롤스의 정의의 원칙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랑 제발 그 자유가 평등하다의 개념에서 기본권, 사유재산, 참정권, 그 다음 여러 가지 있죠. 인신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근데 저 생각해봐. 국가 처벌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다? 그럼 자 생각해봐. 국가 처벌이 만약에 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라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어야 돼. 이건 선생님이 해줄 수는 없어. 선생님이 이거 애기들한테 시험 보기 가기 전에도 지난주에도 한 말이 있었어. 분명히 새로운 표현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애기들이 모르는 건 없다. 그러면 애기가 알고 있는 내용에 집어넣어서 여기서 판별하면 된다. 그럼 잘 생각해봐. 국가 처벌이 만약에 X2라면 국가 처벌이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이러한 현저한 부정이라면 그러면 얘 심의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 이게 어디 원전에서 가지고 오는데 왜 이거 공부 안 했어? 이 개념이 아니야. 애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판별할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지요. 당연하지. 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 원칙, 비폭력적이어야 되고 올트라이하고 최후 수단이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공개적이어야 되고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요건이 만족돼야지 정당한 건데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했는데 폭력적 한 거라면 정당하지 않은 거야. 만약에 비폭력적 한 거라면 정당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얘 안 할 수 있습니다. 디귿 시민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한다.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애기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킬마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라. 왜? 선생님이 킬마 답안지로 요만큼밖에 없어. 근데 이 킬마 답안지에 선생님이 2014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학년도까지 모든 제시문 킬러 주제들을 내서 다 넣어놨어. 이 킬러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애기들은 지금 킬마 두꺼운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킬마 두꺼운 책이여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내용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어. 페이지 109페이지. 이거 보여주고 싶다. 애기들 킬러마스터 109페이지.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 보이시나요? 25번 봐봐. 25번에 뭐라고 쓰여 있어? 시민불복종은 그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다수자에게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뭐라고 쓰여 있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 숙고를 하도록 강요한다.
선생님 이거 왜 강조했냐면 한 번도 선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25번의 엑셀표처럼 선지화되면 아이들이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생소하니까. 근데 이 출처가 선생님이 생뚱맞게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 평가원이 실제로 작년에도 나왔었어. 제시문안에 있었던 내용이야. 그걸 선생님이 이렇게 선지화한 거야. 아,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숙고를 강요하는 거군요. 심의부복 중 공유된 정의관에 따라서 숙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한다라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중간중간에 킬마할 때도 이 권력자들은 실제로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권자, 일반 시민이다라는 표현도 했었어. 그래 그거 두 개 믹스하면 오 이거 오구나라는 거 할 수 있죠. 리얼 시민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전제하므로 자 소수자가 주체일 수 없다. 자 설마 이걸 고르진 않았겠지. 이걸 고르면 안 돼. 내가 맨날 하는 말이 뭐야? 시민불복종 투쟁 공직자 제한법 저항. 왜? 트랜스젠더는 소수자다. 우리가 살면서 트랜스젠더를 만날 일이 거의 없다. 선생님은 풍자를 진짜 좋아하지만 풍자님? 이겠지? 풍자님 너무 좋아하는데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소수야 이 사회에서.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공직자 제한법이라는 투쟁 공직자 제한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악법 때문에 자유가 침해당하는 상황이라면 그거 시민복종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민불복종의 선생님이 시민불복종의 주체, 시민불복종의 대상, 시민불복종의 방법 다 정리했었어. 제발 낚이지 말아라. 따라서 소수자가 주체일 수는 없다는 말이 되지 않지요. 따라서 예, 니은과 디귿 골라 답은 3번 됩니다. 자 이렇게 12번 했다면 13번으로 가볼까요? 13번은 직업관인데 킬마에 없죠. 그래서 되게 오래전에 공부한 느낌이 들기는 해. 갑은 플라톤, 을은 맹자인 상황에서 어디 한번 볼까요? 답은 4번입니다. 왜냐? 시민이 사회적 지위 배정에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플라톤 입장에서는 철인군주론이야. 그래서 철인이 통치하는 국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NO! 아니요. 국가 관여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술 했었잖아. 지난번에. 예술할 때도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게 플라톤의 입장이란 말이야. 그냥 X. 생산자와 수호자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까지는 맞습니다. 자급자족 불가. 왜요? 얘 역할 분담되어 있잖아.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는 자체가 무엇이냐? 사회적 분업을 강조한다는 거야. 따라서 2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스림의 근본은 의로움보다 이로움이다? 무슨 말이야. 이로움보다 의로움이지. 맹자 입장에서 인의예지 강조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의잖아. 따라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맹자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 맹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백성은 소인이 되겠죠. 수양이 덜 된 사람이야 실제로 대인과 비교해서. 백성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경제적인 안정이 항산이야. 항상 먹고 살, 항상 생산되는. 그러니 이 경제적인 안정은 백성의 도덕적 인격 수양의 조건이 될 수 있지. 그치? 이게 조건이잖아. 항산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 다 4번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와 피치자의 합의에 따라 역할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할 교환 불가능. 그래서 선생님이 플라톤 같은 경우에 이런 절제를 강조해야 되는 이런 생산자 같은 경우는 절대로 통치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요 최근에 계속 킬러 주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이제 15번으로 가볼까요? 베카리아와 칸트입니다. 이건 아끼진 않았겠지. 자, 사형은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베카리아 자체가 부정한 말이야. 그게 X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형과 종신노역형 비교해보자. 그러면 사형은 순간에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인상이 없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아무런 인상을 줄 수 없는 이런 걸로도 낚이기도 하죠. 순간에 강렬한 인상이야. 근데 얘는 지속적 인상이지. 근데
당연히 강도는 사형이 더 큽니다. 종신노역형 거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강도보다 범죄 예방에 더 큰 효과를 미치는 건 지속성이야. 따라서 얘도 지속성이 없을 수는 없어.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3일 뭐 이렇게 있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지속도가 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얘가 더 큰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 범죄 예방 효과가 이쪽이 더 큰 거지. 그리고 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더 큰 공포는요. 얘가 더 큰 공포지. 왜? 지속도의 역량 때문에. 얘가 공포가 없는 건 아니지. 얘보다 더 큰 공포일 뿐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면 누구에게 더 큰 공포? 범죄자, 즉 수감자보다. 실제로 종신노역형에 이 수감을 해가지고 종신노역형 하고 있는 수감자보다 일반 시민에게 더 큰 공포입니다. 시험지 가져왔어, 애기? 더 큰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따라서 얘 공포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 이런 거 낚는 포인트가 되니까 꼭 기억하라 그랬었어. 베카리아 얘 X가 됩니다. 칸트는요. 베카리아가 X면 얘는 뭐 생각할 것도 없죠. 형벌은 응당한 비례의 원리를 준수하여 부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비례의 원리는 모든 사상과 공통이라 그랬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생각해보자. 공리주의 입장에서의 비례는 위법 행위로 얻는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쓰려고 좀 천천히 써야지. 위법 행위로 얻는 이득 이거보다 형벌의 정도가 더 커야 돼. 그럼 자 생각해봐. 얘가 요만하면 형벌의 정도는 얘보다 더 커야 될 것이고 얘가 요만하다면 얘는 형벌의 정도가 이만하니까 당연히 얘 범죄와 이거 범죄 행위잖아. 이 위법 행위가. 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어. 공리주의니까 이건 베카리아뿐만이 아니라 벤담에도 해당되죠. 그럼 선생님 칸트는요? 칸트 동해보복이잖아요. 맞아. 칸트 동해보복이야. 칸트는 평등의 원리야. 근데 비례 원리도 들어가. 어디가 비례야? 내가 얘를 이만큼 때렸어. 그러면 그와 똑같이 처벌받아야 돼. 같은 성질로서. 여기선 평등이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절대로 살아서 죄값을 치를 수 없어.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면 사라고 한다면 그 죽음의 동종성으로 얘 또한 똑같이 처벌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평등이야. 여기는 동해보복이야. 여기. 근데 얘의 범죄의 경중이 여기잖아. 범죄의 경, 가벼울 경자, 중, 무거울 중자.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의 경중이 비례로서 경중이 이렇게 책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 비례의 원리를 진수하는 건 둘 다군요. 그러니 B에 들어가는 경우 맞는 말이죠. 그리고 자 B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자 범죄 억제력 있어. 범죄 예방 효과 여기도 있기는 해. 근데 얘는 정당하지 않아. 더 큰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종신노역형에 있어서. 근데 베카리아 긍정. 칸트는요. 칸트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은. 당연하지. 응분의 보복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라면 얘는 정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 당연히 O. 그러니 딕은 맞는 말. 그 다음 형벌은 자 이제 칸트에게만 맞는 건데 칸트 형벌은 정언 명령이 맞습니다. 하지만 얘가 목적일 순 없어. 오직 범죄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즉 응분의 보복으로야.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받는 게 당연한 건 거야. 그냥 응분의 보복을 하는 게 정언 명령인 거야. 따라서 얘 인격 교화가 목적이라는 말 쓸 수 없어요. 따라서 얘 칸트가 부정할 말이기 때문에 리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18번. 갑은 모겐소, 을은 칸트인 상황입니다. 1번. 주권보다 상위의 국제적 권위가 분쟁 해결에 필수적이다. 자,
모겐소는 국제관계에 대해서 무정부주의라고 생각했어. 무정부주의적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국가들 하나하나가 자연 상태의 즉 전쟁 상태로의 개개인처럼 홉스의 말처럼 그냥 이 국제관계에서는 개별 국가들이 국익을 위해서 싸우는 그냥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 주권보다 상위의 국제적 권위체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 얘는 국가만이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얘 1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모든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력 균형의 보편적 실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궁극적 목적이 세력 균형의 보편적 실현이 아니겠지. 모든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 나라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국익 그리고 그 각 나라마다 그 국익은 다 다를 수는 있겠지. 누군가는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나라에는 그 외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세력 균형의 보편적 실현이 아니라 국익 위주야. 따라니 X. 영원한 평화는 국가 간의 적대 행위의 중단으로 완성되지 않죠. 적대 행위 중단인 건 중요해. 하지만 그 이후에 예비조항 다 지켜줘야 되고 확정조항 다 지켜줘야 되고 평화연맹 있어야 되고 따라서 얘 X죠. 평화연맹 가입국은 국제법에 적용 없이 왜 국제법에 적용이 없어? 자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3가지 또 외워달라 그랬죠. 3가지. 무엇? 확정조항 3가지는 외워달라. 첫 번째, 모든 나라는 공화정이어야 된다. 두 번째, 국제법상으로 각 주권 국가들은 자유로운 연방체제여야 된다. 그러니 국제법 상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국제법상으로 사회 계약을 맺는 형태처럼 국가들이 하나의 연방체제를 수립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국제법에 적용 없이라는 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자, 억제될 수 있다. 가능성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모겐소 같은 경우에 전쟁도 가능하지. 근데 이게 꼭 전쟁만 가능하다면 또 틀린 말이야.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 간의 전쟁이 억제될 수 있죠. 모겐소 같은 경우에는 현실주의잖아. 뭐 좋아해? 동맹. 동맹 비폭력적 수단일 수 있어. 비밀 외교. 물론 동맹과 비밀 외교 말고도 생각해보면 전쟁도 할 수 있죠. 자기 국익을 위해서라면 세력균형 맞추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얘 꼭 폭력적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야. 폭력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비폭력이어도 상관없잖아. 따라서 얘 모겐소 입장에서 현실주의 입장에서 간 맞고요. 그 다음 칸트 입장에서 당연히 국가 간의 전쟁 억제하는 부분. 언젠가 평화의 도래는 예비조항 6개, 확정조항 3가지, 그리고 평화조약과 평화연맹까지. 이런 것들 다 비폭력 수단이잖아. 그러니 얜 억제될 수 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 19번 해외 원조죠.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인데 이것도 오답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얘 때문에. 애기들, 선생님이 손글씨로 거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지.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 인권이 보장된 사회. 근데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 문제가 뭐야? 사회 체제의 결함. 그래서 그거 바꿔줘서 질서 정연한 사회 가는 거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물론 질서 정연한 사회 제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 맞아. 그치? 그 다음에 정치 제도가 부족한 것도 맞고 문화 체제가 부족한 것도 맞지만 정치 제도가 없는 건 아니잖아. 정치 제도가 수립되어 있어 여기. 근데 그 정치 제도가 결함이 있는 거지. 그러니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X. 만약에 제외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래야지. 어떤 거? 민주헌법 체제 이런 식으로 민주헌법 체제 이런 평화와 자유가 확립된 정치 제도를 수립한 나라 이런 나라들은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지. 하지만 정치 문화적으로 결함을 가진 나라 그런 정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결함이 있는 사회라면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가 또 추가되죠. 타국에 대해서 팽창적이지 않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틀린 말. 정치 제도에 결함이 있는 사회, 고통받는 사회라면 원조의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도덕적인 악은 아니다. 이거 다시 언급돼서 또 나왔죠. 우리 XF에서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그림 그려줬잖아. 고통받는 사회를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한다면 요거죠. 얘는 꽉 차 있어. 자원이 풍부한 사회. 여기 송구시로도 오늘 또 줬어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 요 그림. 이제 선생님이랑 약속처럼 여기다 넣어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맨날 선생님이 수업 때 보여줬었던 건데 선생님 킬마에는 동그라미 5 이거 체제는 안 그려놨는데 이번에 나눠주면서 여기 추가시켰어. 이거 봐. 이 동그라미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고통받는 사회야. 근데 인권이 보장되는 파랑이 사회에는 네모 반듯한 사회라고 쳐보자. 시험 문제 포인트 거기 적혀져 있죠. 얘가 꽉 차 있다는 건 얜 자원이 있어. 근데 뻥 뚫려 있다는 건 자원이 없어.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자원이 있어도 체제가 엉망진창이야. 체제가 결함이 있어.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라면 원조의 대상입니다. 이게 포인트지. 그 다음 질서정연한 사회. 얘가 포인트로 출제된다. 얘는 안에가 뻥 뚫려 있어. 경제적으로 얘는 부족해. 빈곤해. 하지만 체제가 질서정연한 체제야. 그렇다면 얘는 원조의 대상 아니죠.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 부의 불평등이 있는 거야. 얘는 잘 살면 못 살잖아. 하지만 원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국가 간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도덕적인 악도 아니고요. 국가 간의 불평등을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얘는 빈곤해도 원조의 대상 아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 5가 됩니다. 자, 싱어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싱어의 사상 그 첫 시작이 뭐야? 거기 싱어에 뭐라고 쓰여 있어? 공리주의자. 선생님 여기 보이십니까? 공리주의자. 킬마에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 결과 중시. 여기야. 공리주의의 특성이 뭐냐면 의도나 동기를 보지 않습니다. 이건 싱어뿐만이 아니라 벤담에게도 붙일 수 있고 밀에게도 붙일 수 있어. 이거는 공리주의의 특성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공리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공리 증진을 도모했다, 이루어냈다면 그거 정당화될 수 있는 거야. 그니 얘 5가 되죠. 빈곤국가에 대한 원조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왜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결과 고려해야지. 싱어 입장에서. 그 다음 롤스는요. 롤스도 실제로 얘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왜 무법국가에 대해서 빈곤하지만 무법국가에 대해서는 원조의 대상이라고 안 하는 부분도 저런 부분이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싱어를 겨냥했다고 해도 상관없어. 싱어만 봐도 너무 답이 아니야. 니은과 디귿 골라 답은 3번 됩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시험인데다가 우리 시험 끝난 지 지금 한 몇 시간 안 됐죠. 선생님도 시험지 받아본 지 지금 이제 한 뭐 2시간 됐나? 5시에 시험지 받아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PPT 연구실 빨리 돌려가지고 이거 빨리 PPT 만들라고 요 몇 문제들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 실제로 이 엑셀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줄 수가 없어 좀 아쉽기는 한데 당일날 해설하는 게 가장 애기들에게 효과가 좋아서 오늘 해설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선생님이 이 출처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나 장담할 수 있어. 즉 이 모든 킬마랑 더군다나 오늘 이번 시험이 왜 쉽냐면 킬마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든 엑셀표 다 조합을 통해 얘를 다 끌어낼 수 있었어. 하다못해 킬마 아니고 손글씨만 가지고도 얘를 문제를 푸시는 분이 진짜 많은 기본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이 쉽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 두 번째 근데 선생님 저는 어색했어요 라고 하면 아직 우리는 이 수업에서 문제풀이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좀 아쉬운 거야. 왜냐면 이게 선생님이 엑셀표로 아주 압축적으로 빠르게 이 사상가들마다의 사상을 빠르게 정리해 줄 때는 엑셀표가 정말 효과적이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얘네들을 갑에다가 을에다가 적용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풀이의 연습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할 여유가 없었어 지금 8주 동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이랑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했죠.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만 에티켓 위주로 수업을 나갈 거야.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지금 요거는 잠깐 이야기할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9월 모의고사는 마무리 지을 거고 다음 주에 선생님이 출처 전부 다 보여줘서 다 정리해서 다시 또 줄 거야 주간지로. 그러면 자 이제 킬만 나갈게요.